시간에는요, 저희가 항공과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항공과 항공정책팀 이상욱 산업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맞아주세요. 인천시 항공산업팀장 이상욱입니다. 저는 오늘 항공산업 발전과 미래기술 전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1시간 정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저희 인천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될 수 있으면 쉬운 이야기들 뭐냐면, 제가 인천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항공산업에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방향성 자체가 인천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항공산업 분야로 진출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들 항공산업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예, 항공이라는 분야가 조금 이제 뭐 산업적으로 보면 외진 분야고, 그 다음에 시장에 진입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은 그런 분야라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기업분들하고 같이 한번 마음을 같이 맞춰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 항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저희들이 친숙하죠. 어릴 때부터 뭐 비행기, 항공, 그 다음에 뭐 항공사, 저희들이 친숙하게 항공사인데, 근데 항공산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산업이냐?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가 항공산업이란 항공기를 이용해서 운송과 관련된 제조, 운영, 유지, 보수, 서비스 제공, 공항 운영 등에 대한 모든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써줬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뭐 부품 공급, 항공 인프라 구축, 관련 서비스 굉장히 포괄적이죠. 맞습니다. 뭐냐면 항공이라는 게 항공기라고 하는 것들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 제조에서부터 이것들을 부품을 모아서 조립을 하고, 이 조립한 비행기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행위. 근데 이제 그 서비스하는 행위에 뭐가 포함될까요? 여러분들 아마 비행기를 안 타보신 분 계신가요? 안 타보신 분은 최근에 거의 뭐 없을 듯 한데, 비행기 타시면 밥도 주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타시면 모니터에서 엔터테인먼트, 영화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이라고 하면 그 비행기 안에서 소모되는 그런 기내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소비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도 사실 항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 중에 그 비슷한 유사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항공이라고 하면 항공과 항공기와 관련된 공항을 포함해서 모든 것도 A부터 Z까지가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다. 그래서 포괄적이어서 뭔가 하기가 쉽지 않지만 포괄적이어서 뭔가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보면, 제가 이게 프랑스는 아니죠. 유럽의 에어버스사, 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뭐 독일 이렇게 3, 4개국이 모여서 이제 만든 유럽 중심의 항공기 회사고,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갈 때 많이 타고 가십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320이고 340이라고 좀 더 큰 비행기, 유럽 갈 때도 탈 수 있는 비행기인데, 이렇게 보시면 깨알같이 지금 깨알같이 뭐가 쓰여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구성품들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종석도 있고요. 여기 보면 동체를 이제 단면도, 여기 보면 좌석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엔진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깨알같이 써 있는 부품들, 장비들이 다 부품입니다. 제가 이제 이 도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어떤 부품도 들어가냐면 하다못해 볼트, 너트, 그 다음에 의자, 여러 가지 전선, 와이어까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집약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제조 분야에서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여기 보면 부품 수주형이라고 제가 이제 오른쪽 뷰를 비웠는데 3만 개가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인천이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자동차 한 대의 부품이 아마 3만 개 내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100만 개는 저희도 고속철도 차량 수에 따라서 객차 수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한 100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600만 개는 여러분 최근에는 많이 퇴역하고 있는데 보잉 747이라고 전복이라고 어르신들은 전복이라고 많이 들었던 747기가 최대 600만 개의 부품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요소에 들어가 있고 많은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항공기입니다. 특히 항공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제조 기반의 어떤 볼트, 너트, 그 다음에 전선 와이어뿐만 아니라 전자장비, 그 다음에 그 엔터테인먼트 공급하는 모니터, 그런 것까지. 하다못해 헤파필드 같은 바이오, 이런 것들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하나씩 찾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동차가 보통은 지금은 예방정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만 사고 나기 전에 정비하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면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 부분을 수리하잖아요. 근데 항공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정비입니다. 뭐냐면 이 부품이 몇 시간 이후 되면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몇 회 비행을 하면 교체를 하거나 그리고 일정 주기가 되면 오버홀이라고 해서 비행기를 다 분해합니다.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갈 거 갈고 수리할 거 수리해서 다시 재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항공기가 수명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고 나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노후화된 30년 이상 된 기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면 정비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정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계속 뭔가 부품이나 이런 것들 정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공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산업군이 항공산업군이고요. 운송입니다. 여기 김포공항 옆에 보면 항공박물관이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보잉 747기입니다. 여기가 비즈니스석, 일반석, 그 다음에 벨리라고 해서 화물도 넣고 저희들 수화물 들어가고 카고 이제 수출입하는 항공화물도 여기 들어가죠.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송은 제작된 항공기를 가지고 사람이나 화물을 날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운송 저희들이 보통 비행기를 타고 가는 항공을 접하는 게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구조가 이런 구조고 이제 최근에 화물 전용 항공사도 만들어지긴 합니다. 미국에 많았었는데 에어제타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고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화물만 나르는 항공사가 에어제타라고 아시아나 화물 부분을 흡수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그런 항공사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선박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엄청 크잖아요. 근데 항공기 반 밑에 벨리라고 하는 여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굉장히 자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에 맞게. 그러니까 저런 이 컨테이너 ULD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만드는 것조차도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는 산업의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운항정비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안전이죠. 얼마 전에 이제 제주항공도 사고가 나고 에어부산도 이제 화재가 났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모든 교통수단 중에 사망사고율이 가장 작은 게 항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항공이라는 교통수단이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죠. 다만 제주항공에서 보듯이 사고가 나면 한 번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안전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부품은 일정 시간이 되면 아니면 일정 비행을 하게 되면 다 바꾸는
그런 행위를, 예방정비 행위를 하는 거죠. 여기 일본의 운항정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착륙하면 정비사가 와서 정비를 하고 이륙하기 전에도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조종사하고 같이 모든 것들 시스템들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체나 부품이나 엔진은 마찬가지로 모든 부품을 일정 시간이 되면 교체해주고 아니면 어느 정도 되면 모든 것들을 분해해서 다시 재조립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죠. 개조는 약간 정비 행위라기보다는 제작 행위하고 비슷합니다.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년 노후화되고 뭐 이론상으로는 수명이 없다고 하지만 한 30년, 20, 30년이 지나면 이 비행기가 굉장히 정비 수요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객기를 화물기로 교체를 합니다. 왜냐하면 승객을 타는 거에 비해서 화물기는 더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할 것들이 더 작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조라고 해서 그렇게 개조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나중에도 조금 말씀드릴 텐데 인천공항이 지금까지 이런 개조 정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운항 정비는 모든 공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저런 기체 정비나 뭐 부품을 오버홀을 한다는 이제 분해 조립하고 하는 것들이 인천공항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자체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올해부터 이제 개조 사업부터 해서 그런 중정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해 조립하는 정비, 그다음에 엔진 공략, 대한항공이 엔진 공략을 영종도에 가지고 오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제 인천 기업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공항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과거에 공항이라고 하면 비행기를 타는 곳. 제 기억으로는 인천공항이 개항하기 전에 2001년 3월이죠. 개항하기 전에 그 전에 김포공항이었는데 그 시절에는 여기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가족 중에 누가 비행기를 타러 가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까지 다 나왔습니다. 정말로. 아마 젊은 분들은 그냥 요즘 배낭 하나 들고 그냥 일본 갔다 오시고 그러시죠.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한동안 뭐냐면 인천공항이 개항하고 나서 뭐가 문제라고 지적받았냐면 인천공항 고속도로 과하게 지었다. 그래서 적자만 나고 있다.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과추정이 아니고요. 김포공항 시절에는 항공여객 한 명당 같이 오는 교통량이 6명, 7명이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인천공항 오픈하고 나서 물론 갑자기는 아니겠죠. 젊은 친구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한 명 비행기를 타고 가는 항공 여객이 생기면 같이 따라붙는 교통량이 한 명이 될까 두 명 될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한산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인천공항 고속도로도 인천대교가 없었으면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지금 트래픽잼이 엄청나게 될 정도로 지금 이제 굉장히 교통수요가 많아졌는데 그만큼 이제 항공수요도 많아진 거죠. 영종도도 개발됐겠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공항이 비행기를 타고 가기 위한 그냥 터미널이었어요.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가셔서 커피도 드시고 면세점 쇼핑도 하고 최근에 면세점 문제 때문에 조금 난리이긴 한데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인천공항에 가면 조각상도 감상할 수 있고 미술품도 감상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도 인천공항에 365일 문화가 흐르는 공항이라고 해서 매일 문화공연들을 합니다. 그렇게 2세대 공항이 그렇게 발전을 했다가 최근에는 뭐냐면 공항에서 비즈니스를 하자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가장 단편적으로는 공항에서 회의를 할 수 중소기업 분들이 회의할 수 있도록 회의 공간도 대여를 해드리고 외국 바이어들하고 이제 그런 것들부터 차츰차츰 시작이 되죠. 제가 이제 3세대 공항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공항이 상주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는 분?
혹시 추정 몇만 명 혹시 추정하실 분 계세요? 인천공항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9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여기 남동공단이잖아요. 남동공단이 인천에서 가장 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10번째 하는 손가락 들죠. 남동공단이 7만 한 몇 명 정도, 7만 5천 명? 6천 명? 7만에서 8만 정도 사이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인천공항 9만 4천 명 정도 근무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국가산단, 일반산단, 뭐 농공산단, 뭐 도청 다 합해가지고 한 1344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5만 명 이상 근로자가 근로하는 산업단지가 7개밖에 없어요. 남동을 포함해서. 네. 서울 디지털, 뭐 구미, 뭐 이렇게 해서 한 7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인천공항 자체가 하나의 산업단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는 뭐 주유하는 항공기에 급유하는 급유시설, 급유저장고, 그 다음 기내식 만드는 공장,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항공기를 정비하는 시설, 그 다음에 상업시설, 뭐 이런 것까지 그런 다양한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아마 물류 쪽, 항공화물 처리하고 물류, 뭐 단순하게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도 있고 물류 자체를 처리하는 뭐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곳이 이제 인천공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가덕도 신공항, 대구 경북 신공항에 대해서 뭐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활동들을 하고 유치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9만 명 이상의 일자리들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소비되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어떤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드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들은 다 항공 분야인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많이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 과거에 한 7, 8년 전에 드론이 맨 처음 나왔을 때 드론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드론을 더 크게 키우면 사람도 타고 화물도 운송하고 굉장히 좋겠다라고 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들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요즘은 애들도 어머님들이 애들도 태워가지고 자동차 이렇게 카트처럼 이렇게 다니는데 그거를 키운다고 해서 자동차가 될까요? 전기자동차, 현대에서 만드는, 기아에서 만드는 자동차가 될까요? 아닌 거죠. 그거 똑같이 이 드론을 키운다고 해서 비행기, 항공기가 될 수는 없다는 게 최근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도심항공교통이라는 기체를 새로 만들고 있고 드론은 다만 어떤 게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냐면 예능 프로 보시면 요즘 전부 다 드론으로 촬영을 하죠. 뭐 야구 중계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지미집인가? 이렇게 카메라 해가지고 긴 봉을 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찍는 그런 것들을 산에도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스태프들이.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드론 하나, 그러니까 박스 하나 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드론이 그 촬영뿐만 아니라 센서를 바꾸면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 관리 측면에서 갯벌의 해루질, 혹시 해루질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시네요? 물이 빠지면 갯벌에 가서 조개 잡기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조개 잡는 맛에 계속 멀리 가면 물이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사고가 나요. 물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갯골이라고 해서 갯벌에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움푹하게 갯골이 파여 있어요. 그럼 물이 들어오면 거기 빠져가지고 2023년도에 인천에서만 5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 23년 하반기부터 24년도까지 그것도 밤에 또 다니시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로 드론에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해경하고 같이 순찰을 합니다. 물이 들어올 때 빨리 나오라고. 열화상 카메라는 숨지를 못하죠. 사람 체온을 가지고 감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4분을 살렸어요.
무의도하고 영흥도에서 2분씩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수도권 매립지의 뭐 환경 문제, 그 다음에 말라리아 방제, 보건,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이런 것들을 드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UAM이죠. 도심 항공교통인데 이걸 저 그림을 왜 선택했냐면 드론은 사실 조그마한 택배나 이런 것들은 나를 수 있어요.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날리고 있고 택배를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아파트 단지라 한국은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뭘 하냐면 섬 지역 주민들이 생활 배송을 못 해요. 여러분들은 홈플러스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홈플러스에서 아파트 집 앞에 물건을 배송해 주잖아요. 아니면 뭐 켈리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섬에 지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적적도에 하나로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에서 섬에 사시는 분들한테 집까지는 안 되고 근처에 배송장까지 갖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국토부하고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기 택시 모양이잖아요, 여기. UAM은 아마 택시 형태가 될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형태가 택시라는 게 아니고 지금 UAM 기체 개발하는 평균적으로 4명이 탑승하고 1명이 조종사로 있는. 그러니까 4명 정도 탄다는 거는 우리 일반적인 택시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4명 정도 타서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 도심교통체계를 만들겠다. 왜냐하면 트래픽잼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섬이 있고 또 인천은 누가 그랬습니다. 인천은 인천 시내를 어디를 가는 시간이랑 인천에서 대전 가는 시간이랑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교통체계가 어려운 곳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교통체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저것들을 이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항공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천의 항공산업이 그러면 뭘까? 제가 이제 인천의 항공산업을 담당하는, 정책을 담당하는 항공산업팀장인데, 기존에 있는 저희 제조업이나 이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기술을 고도화시켜서 똑같은 볼트 너트라도 자동차에 쓰는 거랑 항공기에 쓰는 거랑 항공기에 쓰는 게 소재도 좀 다르고 강도나 뭐 이런 인장 강도나 뭐 압축 강도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도화시켜 준다면 항공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기업들이 그러면 자동차를 버리고 항공으로 가냐? 그건 아닌 거죠. 이 기술을 고도화시켜서 항공산업도 들어갈 수 있는 다각화를 하는 거죠. 오늘 혹시 다인 프릭션에 계신 분 혹시 오셨나요? 다인 프릭션 안 계셨구나. 다인 프릭션이 뭐냐면 여기 공단에 있는 기업이죠. 원래 KTX 같은 고속철도에 브레이크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납품인데 브레이크 패드라는 게 자동차에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항공에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수리온 헬기 개발할 때 헬기도 바퀴가 있거든요. 물론 바퀴 없는 헬기도 있지만 그게 브레이크 패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항공기,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쓰는 항공기에 브레이크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항공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연구 개발을 여러분이 제주도 갈 때 많이 타는 에어버스 말고 보잉 737이라는 이제 기종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패드를 개발하고 인증받으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듯이 기술을 고도화시켜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그러면 저희는 생각이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 정부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여야 시민들이 삶을 연속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 방향은 굉장히 거창한 소리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가장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항공정비산업, 그 다음에 도심항공교통, 드론, 뭐 우주는 조금 더 더 고차원적인 걸로 생각하고 이 세 개가
전체 시장들이 항공정비 산업도 전 세계적으로 몇백조 원이 되고 도시항공교통도 700조 원 정도, 드론 산업도 한 3, 400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도 뭐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드론이나 도시항공교통이나 항공정비 산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항공정비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도 이제 직결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항공 쪽으로는 이렇게 산업적으로 한 3가지 분야를 이제 주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다음 내용을 보면,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책자에 보시면 항공정비 산업은 저희들이 어떤 체계냐면 기술 고도화 이야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술 고도화하기, 기술 개발 지원을 해드리고 기술 개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판매하려면 항공은 좀 카르텔이 있어요. 어떤 카르텔? 미국은 보잉사라는 항공기 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인증 체계를 미국이 갖춰 놓고 있습니다. 미 연방 항공청에서. 그래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너희들 여기에 보잉사에 납품 못해. 유럽은 에어버스사 중심으로 유럽 연방항공청에서 그런 똑같은 인증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럽하고 미국은 서로 인증을 공유를 해요. 근데 다른 나라하고는 공유하지 않죠. 왜냐?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쉽게 못 진입하도록. 그래서 이제 인증 체계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기술 개발과 인증 체계, 인증 지원과 이렇게 뭔가 상품을 개발하고 인증까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 마케팅 지원하고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알고 계신 분은 뭐 기술 지원 사업에도 응모하셔가지고 진행하고 계신 기업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지금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인천 테크노파크의 항공산업센터를 통해서 기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같이 어레인지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항공교통은 뭐냐면 아직까지 날아다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하고 아라뱃길을 통해서 계양 테크노밸리, 계양 신도시죠. 거기까지 도심 실증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UM 기체가 아니라 운영 체계를 실증하기 때문에 헬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곧 진행될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면 산업적으로 어떻게 영향이 있을 건지, 그 다음에 안전 측면, 도시 내에서 새로운 기체들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할지를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요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아까 갯벌 안전관리, 그 다음에 경인 아라뱃길에 교량에서 생을 마감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드론 가지고 저희들이 드론 궤도하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 환경관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뉴스 보면 환경공단에서 어디죠? 지역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환경 감시하다가 한 분이 드론 추락하면서 돌아가신 게 있어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관리라든지 여러 분야의 드론이 도시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굉장히 유용한 장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비행기로 해야 되는 거, 특히 이제 많이 쓰는 게 측량 부분. 과거에는 비행기를 띄웠거든요. 직접 비행기를 띄워서 사진을 찍었는데 요즘 드론 가지고 측량하면 굉장히 쉽게 측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비 클러스터인데요. 여기 영종도입니다. 영종도에 보면 두 가지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천공항 내에 인천공항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복합단지가 있고요. 거기에는 항공기 개조 사업자가 올해 아마 여객기에서 화물기로 개조하는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아틀라스 항공이라고 화물 전용 항공사인데 전 세계에서 747 화물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항공사입니다. 거기서 중정비라고 하면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그다음 대한항공이 자기들 엔진을 수리할 수 있는 공장, 이제 자기 엔진뿐만 아니라 아시아 우리 이 근동에 있는 엔진들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기존 가지고 있는 공장의 한 3배 정도 규모에 되는 공장은 지금 운부
쪽에 있는 영종항공 일반산단의 옆에 있는 부지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영종도에 그러면 항공기를 개조하고 중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엔진을 정비하는 엔진 정비 아시아에서 가장 크거든요. 개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면 부품도 필요하고 뭔가 하다못해 뭔가를 세척해야 되는 세척 서비스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협력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이 세 가지 사업 모델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기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뭐 대한항공한테도 너희들이 필요한 기업들 리스트를 필요한 분야의 리스트를 달라. 그렇게 해서 뭐 한두 업체는 연결해 드리기도 하고 지금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저희들 붙여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드론 같은 경우는 수도권 매립지에 요 시설들이 뭐냐면 사진으로 위에 있는 게 드론 인증센터.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고 정부가 인증해주는 곳이고요. 밑에 있는 게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드론 기업들이 자기 드론 기체를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 그게 수도권 매립지에 저희들이 유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인천에 있는 드론 기업들이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여기서 테스트 비행해보고 인증까지 받아서 제품화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드론 기업 상대로도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저희들이 공공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어주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드론 산업을 육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은 뭐 덕적, 백령, 도심, 광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섬 지역 분들이 혹시 섬에 배 타고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1,500원이에요. 버스 요금보다 싸게 섬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연안해운 단가가 떨어져서 그런가? 아닙니다. 저희가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드리죠. 인천 시민들한테. 왜냐하면 섬이 너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섬 지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활 여건도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했듯이 생활 필수품에 대한 어떤 뭐 주문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애들을 키우기도 어렵고 애들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배가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밖에 안 들어와요. 병원을 가려면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하늘을 나르는 택시라고 그랬죠. UAM은. 그러면 부르면 올 수 있는 거죠. 내 애가 아파? 부르면 태워서 인하대병원, 길병원 갈 수 있는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진다면 거기가 좀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백령군도는 저희들이 백령도에 공항을 짓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경계선 분석이 끝났고 이제 조만간 설계를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대청소청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대청소청은 소외되는 거죠. 그래서 대청소청 주민들이 백령도까지 쉽게 갈 수 있도록 셔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러면 백령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인천 도심과 광역 이제 수도권에 대해서는 30분이면 인천 도심이나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도에 어디든 갈 수 있게 저희들이 도심항공교통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그런 게 있죠. 누구 이제 운송 사업자도 필요할 거고 이것들을 제조하는 기업 아니면 이 자동차하고 똑같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 그다음에 정비 서비스를 해줘야 될 거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부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도심에서 이착륙하려면 버티포트라고 해서 헬기장 같은 것들이 곳곳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 개발하고 같이 일맥상통하겠죠. 그래서 이제 좀 건축이라든지 도시 재개발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냐면 도시의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겠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월도에 집을 짓고 자월도에서 타고 UAM을 타고 도시까지 매일 출퇴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출 방안입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국토부에서 아까 다인 프릭션의 브레이크 패드 개발, 그 다음에 항공기의 좌석, 그 다음에 항공기 기내에 엔터테인먼트 하는 기내 모니터를 개발하면서 인증까지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 보면 정부가 국토부가 인증을 해주고 이것들을 마케팅할 수 있는 국내 항공사들한테 팔 수 있게 해주고 해외까지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사업들을 이제 할 수 있고요.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 모델은 저희들이 뭐냐면 스마트 해양 빌리지라고 하는데 그 갯벌이라든지 갯벌을 드론으로 관리한다든지 해양 쓰레기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묶어서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 서비스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드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UAM 같은 경우는 도심을 저희들 한 2029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한 29년 정도 보고 있는데 저 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기가 지금 도심 실증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를 보기는 조금 힘들 거고요. 진짜 비행기 같은 애들이 하늘을 내 머리 위를 나를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주요하게 협력하고 있는 기관이 인천테크노파크의 항공산업센터. 여기는 기업들의 기술 인증, 마케팅 지원, 그 다음에 드론 산업 육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좀 이따가 이제 심영민 부소장님이 해주실 텐데 강의를 저보다 더 깊게 잘 해주실 텐데 산학융합원 항공우주 산학융합원에서 이제 교육훈련, 교육하고 R&D 그 다음에 도심항공을 맡아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또 이제 미래기술 사실 기술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 정책이긴 한데 미래기술을 뭘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항공의 역사가 태초에 인간이 문명이라는 것들을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아보려고도 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도 다 어릴 적에는 하늘을 나는 꿈도 한 번씩 꿔보고 뭐 떨어지는 꿈도 꿔보고 뭐 이렇게 하셨을 텐데 최초로 사람을 태운 거는 저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뜨거운 공기가 뭔가 하늘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으면 되겠다. 그래서 몽골피의 형제들이 이 기구를 만들어서 사람 최초로 태웁니다. 그 뒤에 중간에 있듯이 저 아래 두 명이 라이트 형제입니다. 1902년, 3년 최초의 독립 비행기죠. 그래서 한 3분 정도, 3분? 2분? 그렇게 오래 날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비약적으로 언제 발전하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을 하면서 항공기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많이 만든 항공기를 어디에 쓸까 해서 이제 우편 운송부터 시작해서 여객 운송으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이런 단계를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 위에 있는 게 저희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사람이 타는 건 아니지만 UAM 기체 평상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본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아까 이제 드론 할 때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해양 쓰레기 관리하는 드론을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다가 굉장히 넓은 광활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커버할 수 있도록 대형 드론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까지 저희들이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UAM을 제가 이제 미래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UAM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냐? 처음에는 우버라는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버 택시 개념으로 들어와 있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공유 경제형 어떤 모델이잖아요. 우버가 그걸 하다 보니까 우버가 헬기 사업도 했습니다. 근데 헬기가 문제가 뭐냐면 도심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헬기 자체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조종사도 2명이나 필요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리고 소음이 너무 커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길병원이 인천 지역의 거점 병원이에요. 응급. 근데 길병원 옥상에 헬기가 바로 내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문제냐? 소음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 문제, 사람 살리는, 목숨을 살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의 생활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UAM 기체는 뭘 쓰냐면 전기 배터리, 그 다음에 프로펠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분산 추진 체계. 그래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동차 수준으로 소음을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심의 운영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듯이 우리가 차 안에서 지내는 시간을 줄여보자. 그리고 차 안에서 지내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탄소, 기후변화의 주범이라고 하는 탄소를 줄여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기체를 개발하고 뭐 하는데 수조 원이 들고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버티포트를 개발하는데 돈이 들겠지만 여기 보시면 KTX 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이러는데 보통 조 단위입니다. 1조에서 6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육상에서 도로를 뭔가 깔고 아니면 철도 궤도를 까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하늘길을 이용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똑딱이인 거죠. 이착륙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만 개발되면 거기에서는 기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멀리 있는 뭔가 어디를 지역을 개발해야 할 때 가장 먼저 선호되는 수단이 항공교통 체계입니다. 거기까지 철도 놓는 거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철도 놓는 것보다 그냥 거기에 공항 하나 짓는 게 훨씬 경제적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고민해 봐야 될 게 좀 지하철, 버스, 택시가 있는데요. 그러면 UAM 체계는 어떤 체계가 될 거냐? 이런 체계들을 아마 혼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정부가 다 건설하고 운영하죠. 버스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자가 하는데 정부가 적자 나면 다 보존을 해줍니다. 근데 노선도 정부가 지정하죠. 여기 다 내라. 근데 택시는 택시 사업자가 알아서 합니다. 다만 택시의 전체 수는 지자체가 조절하죠. 예. 근데 이제 UAM 체계는 아마 그 이 세 개들이 어떻게 잘 섞여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 자가용이나 지하철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4시간 걸릴 거 1시간, 그 다음에 2시간 걸릴 거면 30분이면 충분히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인천에 있는 모든 섬들은 30분 내로 인천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을 조금 정리해 보면 항공이죠. 수단은 항공기고 운용 체계는 노선을 만들 텐데 택시처럼 저희들 이제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그렇게 될 것 같고 내 집에 갖다 놓기는 어렵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넣을 수도 없고 옥상에 놔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적인 어떤 교통수단이 될 것 같고 운송지역은 도심이나 도시 산업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자동차 산업하고 항공 산업의 복합되어 있는 중간의 어느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는 대량 생산을 하는데 항공기는 대량 생산을 못 합니다. 근데 자동차보다는 소량이지만 항공기보다는 대량 생산을 할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보다 훨씬 비싸고 그렇지만 항공기보다는 쌀 거다. 헬기보다. 헬기가 보통 500억씩 하거든요. 근데 얘들은 한 20억이면 될 거다. 많이 생산되면 그보다 더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UAM 교통 체계를 도입을 할 때,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내 집의 옥상에 UAM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딘가에 이착륙장이 있고 거기에서 내 집까지는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존의 교통 체계하고 연계해서 시너지를 만들 거다. 이 말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버스, 택시, 지하철이 다 없어질 거라는 게 아닌 거죠. 이것들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교통 체계가 하나 더 만들어질 거다. 그러면 사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 도심 교통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연관 산업들이 있습니다. 보면 기체에 대한 것들, 서비스에 대한 것들, 교통 관리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버티포트 개발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연관 산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엮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 다른 새로운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
UAM 기체가지고 사람만 운송하는 게 아니라 화물도 운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냐, 물류기업 입장에서 경기도 용인에 삼성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를 지금 트러킹을 해올 텐데 아닌 거죠. 용인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화물 UAM 기체에 싣고 인천공항까지 바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시항공교통은 미래에 인천이라는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의 개념을 굉장히 많이 바꿀 겁니다. 빠르다는 거는 거리감을 줄여주기 때문에 더 먼 곳에서 내가 1시간 동안 이동하는 걸 내가 감내할 수 있다고 그러면 더 먼 곳에서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굉장히 바꿀 거고, 그 다음에 기존 도시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이라는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시가 지금도 이제 수직적으로 높아지죠. 과거에는 저 어릴 때는 한 20층 빌딩도 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60층, 혹시 60층에 사는 40층 이상에 사시는 분 계시나요? 아, 여기는 40층 이상에 안 사시네요. 20층 이상에서 사시는 분. 남동공단이 낮아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20층, 30층, 40층짜리 아파트들이 거의 49층까지, 49층 이상 올라가면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49층짜리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도시가 점점 더 고층화 되는, 수직적으로도 공간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UAM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이거 도시의 공간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판도도 바꿀 것이다. 그래서 항공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